60대 은퇴자의 황금빛 투자의 꿈과 비극,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가치. 저는 김재현입니다. 올해 62살이고 지난해 35년간 다닌 대기업 회사원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2023년 봄 회사 건물을 나설 때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던 일상도, 동료들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도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해 두고 이자로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에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노려볼 것인가? 주변에서는 대부분 안전한 예금을 권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위험한 투자는 피하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사업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35년간 억눌러왔던 사업가의 꿈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평생을 남 밑에서 일만 해왔으니 이제는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아내는 제 결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57살의 아내 민정은 여전히 검소하고 알뜰했으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믿고 따라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제가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희망을 낳는 황금 거위를 만나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새벽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여유롭게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고 오후에는 서점에 들러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마음껏 구입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부러워했어요. 재현아, 너는 참 좋겠다.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았다면서 평생 걱정 없이 살겠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35년간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여유는 오히려 불안함으로 다가왔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맞아, 이거다. 제가 35년간 회사원으로 쌓은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믿어볼게요. 하지만 신중하게 해요. 2억 5천만 원의 꿈의 투자, 카페 창업을 결심한 후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카페 창업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각종 세미나와 박람회에 참석했어요. 어디를 가나 카페는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은 신도시로 개발되어 젊은 층이 많고 카페 창업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동탄의 한 카페 컨설팅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과 젊고 활기찬 직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40대 초반의 배상민 대표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요즘은 프리미엄 디저트가 트렌드입니다. 배 대표는 노트북을 펼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동탄 상업 지구 40평 규모의 디저트 카페를 운영할 경우의 수익 모델이었어요. 월 평균 매출
고객당 단가, 회전율 등을 계산하니 월 3천만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각종 비용을 빼도 월 1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와, 월 1천만 원이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배 대표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김재현 대표님 같은 분이 직접 운영하시면 단골, 고객들도 많이 확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투자 비용은 총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상가 보증금 7천만 원, 권리금 1억 원, 인테리어 및 설비비 5천만 원, 커피 머신 및 주방기 2천만 원, 그 외 테이블과 의자, 간판 등으로 약 1천만 원이었어요.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놓은 금액 합쳐서 3억 2천만 원인데 충분하겠네요. 네, 넉넉해요. 그리고 김재현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시면 인건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위치였습니다. 동탄 상업지구의 한복판이라 유동 인구도 많고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즐비해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에도 좋았어요. 배 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창업자금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대기업 출신이시니까 신용도 최고잖아요. 필요하면 추가 자금도 쉽게 조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2억 5천만 원 넘게 투자하는 것은 큰 결단이었지만 제가 가진 성실함과 책임감을 생각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확신했어요.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니 리스크도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사업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2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지만 제가 작성한 수익 분석표를 보고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월 1천만 원이면 정말 많이 버는 거네요. 그렇죠. 회사원 월급의 몇 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니까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말해줘요. 저는 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카페 드 재현의 탄생. 동탄 상업지구의 넓은 상가가 저희 부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40평이라는 규모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었어요. 와, 여보, 정말 넓다. 아내도 감탄했습니다. 통유리창으로 된 매장 앞으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근처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여러 개 있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임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약금으로 보증금 7천만 원과 권리금 1억 원, 총 1억 7천만 원을 지불했어요. 퇴직금의 대부분이 한 번에 나갔지만 이제 곧 몇 배로 돌려받을 생각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온 젊은 디자이너가 제안한 콘셉트는 유러피안 클래식이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이거든요. 대리석 질감을 살리되 너무 차갑지 않게 할게요. 매일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벽면에 대리석 패널이 설치되고 바닥에 고급 타일이 깔리고 천장에는 샹들리에 같은 은은한 조명이 달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꿈꿔왔던 카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사장님, 정말 좋은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퀄리티면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이 나갔지만 결과물을 보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커피 머신은 스위스에서 수입한 고급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선택했어요. 가격은 1천만 원으로 만만치 않았지만 전문가처럼 보이려면 장비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머신이면 정말 맛있는 커피를 뽑을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못지않은 퀄리티 나올 거예요. 커피 머신 업체 직원의 말에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 외에 오븐, 제빵기, 쇼케이스, 냉장고, 각종 소도구까지 합쳐서 총 2천만 원의 장비를 구입했어요. 테이블 15개와 의자 30개,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하니 추가로 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간판과 사인물 제작에 400만 원, 초기 원자재와 포장재 구입에 300만 원이 더 나갔어요. 여보, 이제 정말 카페 사장이 되는구나. 아내가 빈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렇죠. 우리 카페예요. 카페 드재현이라는 이름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 드디어 개업일이 밝았습니다. 대리석과 따뜻한 조명이 조화를 이룬 매장, 반짝이는 커피 머신, 정성스럽게 배치한 테이블과 의자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아침 7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드재현 오픈했습니다. 첫 손님은 근처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랑 마카롱 2개 주세요. 네, 맛있게 뽑아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커피와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맛있네요. 마카롱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손님의 한마디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첫날 매출은 30만 원이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이라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 배상민 대표가 말했던 월 3천만 원 매출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어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매장 정리를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여보, 정말 해냈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카페를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만들어 볼게요. 적자의 늪과 아들의 요청.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개업 첫 달,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배상민 대표가 말했던 월 3천만 원 매출은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첫 매출은 겨우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하루 평균 23만 원 정도였는데 좋은 날도 4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어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면 매출이 늘어날 거예요. 아내는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월세 700만 원의 재료비, 인건비 아르바이트 1명, 전기세,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최소 1,300만 원은 나가는데 매출이 700만 원이면 매달 600만 원씩 적자였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5시간씩 매장을 지켰어요. 손님이 없어도 항상 웃는 얼굴로 매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디저트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전단지도 나누어 주었어요. 문제는 경쟁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과 유명 베이커리 카페들이 즐비했어요. 사장님, 여기 아메리카노가 5,000원이네요. 바로 옆 메가 커피는 2,700원인데 손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프랜차이즈들은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추고 브랜드 파워로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개인 카페인 저는 그들과 같은 가격으로 팔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디저트가 더 맛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둘째 달 매출은 오히려 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근처에 새로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매달 몇백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 1억 5천만 원이었던 여유,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여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분명 좋아질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겨.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응, 뭔데?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신부 가족과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전셋집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1억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니. 그게 꼭 다 필요한 거야. 신부 아버지가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그리고 제 친구들 보니까 다들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평생 저에게 돈 달라고 한 적 없던 아이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는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결국 집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괜찮아요. 아들 결혼하는 건데 어쩌겠어요. 아내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큰아들 결혼 자금으로 집에 대출을 받은 그 직후에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주저앉는 아내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급히 병원에 모셔가니 고혈압과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이 악화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인 것 같네요. 당분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카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 아내는 매일 저와 함께 늦게까지 일하며 제 걱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빨리 나을게요. 아내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한 달에 70만 원씩 치료비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집 담보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파산과 깨달음, 카페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아내가 병원에 다니느라 카페 일을 도와줄 수 없게 되면서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매장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손님은 여전히 적었고 매출은 계속 떨어져서 350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매일 밤을 정리하며 한숨만 나왔어요. 월세 700만 원, 재료비와 인건비, 공과금, 아내 치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1,400만 원이 나가는데 매출은 35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더 큰 문제는 디저트 재료였습니다. 처음에는 고급 재료를 썼는데 매출이 적으니까 재료비 비중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생크림이나 마카롱 재료들을 버려야 하는 일도 많았고요. 이렇게 가면 정말 큰 일이다. 여유 자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 가까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배상민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처음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다른데요.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요즘 시장이 포화 상태라서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결국 제대로 된 답은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달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여유, 자금 1억 5천만 원은 거의 바닥이 났고 집 담보, 대출 1억 5천만 원의 이자까지 매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티면 집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아내에게 말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이 불과 8개월 만에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괜찮아요. 우리 건강만 하면 돼요. 아내는 여전히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천천히 카페 정리에 들어갔어요. 2천만 원의 산 장비들은 중고로 500만 원에 겨우 팔렸어요. 인테리어 원상 복구에 또 큰 돈이 들었고 권리금은 당연히 하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 카페는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차마 실패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냥 좀 쉬려고 문 닫았어. 이제 다른 일 해봐야지. 차라리 그게 나았죠. 결혼을 앞둔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족과 일상의 재발견. 카페 문을 닫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35년 회사원 생활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실패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카페를 정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62살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집 담보 대출 이자라도 갚으려면 일을 해야 했어요. 마침 동네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일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이 나이에 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사장님이셨다가 이런 일 하시기 어떠세요? 젊은 동료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나이 들어서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내 민정도 동네 복지관에서 재활치료 보조 업무 일자리를 구했어요.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월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 합쳐서 월 21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전보다 수입은 훨씬 적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어요. 매일 적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거였어요. 카페 할 때는 하루 종일 매장에만 있어서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이제는 저녁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거든요. 여보, 요즘 어때요? 카페 할 때보다 훨씬 좋아요. 스트레스도 없고 아내의 고혈압과 심장질환도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가 줄어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 실패를 통해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아무리 성실해도 경험 없는 분야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전문가나 정부 정책만 믿고 투자하면 위험하다는 것. 셋째,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는 건 도박과 다름없다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넷째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카페를 할 때는 매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녁에 함께 보는 텔레비전, 주말에 함께 가는 시장,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들이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워요. 집 담보 대출 1억 5천만 원의 이자를 갚으려면 앞으로도 계속 일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않아요. 우리 능력에 맞게 천천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 모임도 만들었어요. 시니어 재기 모임이라고 해서 은퇴 후 사업 실패를 겪은 분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죠. 제가 횟집 프랜차이즈 하다가 8억을 날렸어요. 저는 해외 무역업으로 3억. 다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한숨만 쉬었는데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처럼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경험 없는 분야는 조심하세요. 둘째, 전문가나 정부 정책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마세요. 셋째,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 함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작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카페일 때보다 수입도 적고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행복해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각자 일터로 향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큰 돈을 잃었지만 그 대신 정말 소중한 걸 얻었어요. 가족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큰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이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과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어려우니까요. 오늘도 아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으며 생각해요.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셨다면 좋겠습니다.